여러분은 기억하시나요? 2021년 12월 31일 한 해가 지던 그날 발생한 끔찍하고 엽기적인 살인사건, 일명 막대기 살인사건이라고 불렸죠. 그 사건의 범인은 단순 살인 혐의로만 징역 25년형을 선고받고 현재 수감 중입니다. 저희 김원TV는 방송 이후에도 유가족과 지속적으로 상황을 전달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려 거의 3년입니다. 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받게 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동안 경찰은 검찰로, 검찰은 재판부로. 무슨 소리냐고요? 유가족은 어떠한 자료도 증거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믿고 기다려야만 했죠. 검거된 한정석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술 때문이다, 우발적이다 라는 주장을 해왔습니다. 살릴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안타까움, 그리고 올바른 법의 잣대로 처벌받지 않을까라는 일말의 기대감.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희는 오늘 그날의 실제 영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늘 그렇듯 유가족분들께 미리 고지도 드리고 말렸습니다. 혹시 영상이 공개되면 힘든 장면들이 여러 매체에 노출될 수도 있다. 이후 시간을 갖고 생각하신 유가족 측은 결정하셨습니다. 망자의 명예를 지키고 싶다. 오늘 그 내막을, 그 사실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김한사건 파일, 막대기 살인사건, 공범 경찰과 범인 한정석의 이상 범행 동기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국 유튜브 독자 여러분,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김원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러가지 자료들이 계속적으로 나와서 조금 영상에 딜레이가 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양해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어려운 결정을 주셨습니다. 고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유가족 측에선 저에게 자료들을 그대로 공개해 주셨고, 저도 그 모든 영상을 다 살펴봤습니다. 한 가지는 절대 내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사건 그 모습은 너무나도 잔혹하고 너무나도 끔찍했기 때문에 유튜브는 어떤 곳에든 공개할 수 있는 자료는 절대 아니었죠. 모자이크를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방송을 해온 8년간 여러가지 사건들을 접해왔지만 사실 이 경우만큼 어쩌면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끔찍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늘 어떤 이야기를 전하고자 하는지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좀 이해가 안 가는 대목들 때문이었는데요. 우선 대법원까지 확정 판결 25년형, 단순히 살인 혐의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확정 판결이 나서도 1년 넘어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유가족은 자료들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어디에도 얘기할 수가 없는 현재 대한민국의 진실이죠. 두 번째, 단순히 살인 혐의인데 좀 뭔가 이상했습니다. 판결문에 적혀있는 그 내용, 범죄 사실과 현장에 대한 부분이 미묘하게 엇갈린다라는 느낌이었죠. 그리고 세 번째, 경찰의 초등 대응 문제입니다. 바로 거짓말에 대한 문제였죠. 네 번째는 검찰의 공소장 및 재판부의 결론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면서 좀 이상할 정도로 사실을 축소했다라는 느낌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범인 한정석은 지금도 편안하게 살고 있다 라는 그 이야기까지. 억측이었을까? 유가족분들이 너무나도 답답하셨기 때문에 좀 무언가 과장돼서 혹은 오해해서 생각하신 게 아닐까? 저는 끝까지 중립적으로 모든 영상들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그 긴 영상들을 몇 번씩 반복하고 나서 제가 내린 결론, 여러분에게 미리 말씀드리지 않고 직접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저희는 범행 동기에 대한 의혹을 좀 제기하고자 합니다. 일단 판결문과 공소장에는 공통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지 잠깐 자료를 보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경찰 단계, 검찰 단계, 재판 단계의 내용은 다 유사합니다. 모든 혐의를 그대로 받아들였다라는 내용이 되죠. 근데 범행 동기에 대한 부분입니다. 구체적 범죄 사실을 여러분이 함께 보시게 되면 같은 날 새벽 1시 49분경 위 스포츠센터에서 피해자가
바닥 청소를 하는 피고인 한정석을 껴안는 행동을 반복하자 이게 격분하여 그 뒤에 공격을 가했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범행 동기가 무엇이었을까요? 술에 취한 상태였던 둘, 너 나 왜 껴안아? 뭐 기분 나빠서 뭐 그런 부분 때문에 공격한 느낌,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진실일까요? 만약 저게 거짓이면 저 판결문은 왜 저렇게 써야만 했던 걸까요? 이 사건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한정석이 주장했던 내용이 대부분 다 용인이 됐습니다. 근데 범행 동기에 대한 부분이 화가 났다라는 이야기들로 적혀 있는데, 처음에는 술 먹다가 한번 화가 나서 뭐라고 했다. 그 뒤에는 지금 보신 바와 같이 껴안아서 화가 났다. 세 번째는 신발을 신고 그 센터 안으로 들어나와서 화가 나서 그랬다. 다 화라고 적혀 있죠. 보통 화가 났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 현장에서 바로 무언가를 얘기하며 무언가 마찰이 생기고 그 뒤에 어떤 행동들이 나오는 게 정상적일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내용이요. 저도, 유가족분들도, 각종 방송사도 다 믿었습니다. 경찰이 그렇다니까요. 검찰이 그렇다니까요. 재판부가 그렇다니까요.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알고 계신가요? 이미 죄의 처벌은 끝났습니다. 범행 동기는 격분. 그건 피해자 고인의 탓이다. 과연 그 이야기가 맞을지 저희는 그 영상을 하나씩 여러분과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건 발생 그날은 약 오후 6시경부터 이 센터 직원들의 회식이 있었습니다. 범인 한정석과 대표였죠. 그리고 피해자, 그리고 다른 직원들까지. 사실 술자리의 장면들은 무언가 이상하다라는 느낌은 전혀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괜찮은 술자리였다라는 느낌이었죠. 그렇게 술자리가 계속 이어지고 나서 이 술자리는 9시 10분경 중단이 됩니다. 끝나고 모두 다 함께 회식을 마치고 정리를 하고 나가는 모습이 보이게 되는데요. 영상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계신 저 옷, 바로 한정석입니다. 분명 4명이 함께 있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가 조금 이상합니다. 무엇이 이상한지 혹시 여러분은 눈치를 채셨나요? 같은 CCTV, 아이들이 강사님과 함께, 선생님과 함께 뛰노는 공간과 사무실 내부까지 전부 불이 켜져 있습니다. 마치 다시 돌아올 것처럼 말이죠. 9시 29분경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누구냐고요? 한정석과 바로 피해자 고인이십니다. 네 명이 회식을 했다. 회식을 정리를 했다. 그런데 불을 끄지 않고 나갔다. 둘만 들어왔다. 뭐 미리 약속을 했다는 듯 그런 느낌도 사실 나긴 합니다. 그리고 이후 밤 10시 51분까지 술자리는 이어집니다. 이제 그러면 술자리가 끝나고 집에 가야 되는 게 맞겠지요. 분명 둘은 같이 나갔습니다. 헌데 10시 58분쯤 한정석은 홀로 들어와 사무실에 앉아 있습니다. 불을 끄지도 않았습니다.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건지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는 알 수가 없었죠. 그런데 그 예상은 맞았습니다. 10시 59분경 피해자가 어떤 짐, 가방 같은 걸 들고 안으로 들어오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또다시 무언가 약속을 하고 뭘 하려고 했던 걸까? 그런데 그건 아니었죠. 11시 2분경 불을 다 끄고 이들은 밖을 나가게 됩니다. 자, 그렇게 끝났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약 1시간 15분이 지났습니다. 술을 마시고 다시 나타났죠. 밤 12시 17분경 함께 들어오는 장면을 여러분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자세히 봐주십시오. 분명 술에 취한 모습이었습니다. 1시간 15분 사이에 꽤 많은 양의 술을 먹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모습이죠. 그리고 강하게
피해자를 밀칩니다. 피해자는 신발을 어쩔 수 없이 신고 들어가는 상황이었죠. 그 안에서 신발을 벗어보지만 한정석은 또다시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분명 술에 취했다라는 사실 정도까지는 알 수 있었고 이들 사이에 무슨 문제가 있나라는 느낌은 전혀 받을 수가 없었죠. 자, 분명 이 시간은 12시 17분 다시 들어왔을 때의 모습입니다. 피해자에게 화를 내는 모습이 보인다라고 적혀 있는데요. 사실상 여기서 화를 내는 모습에 대한 거는 확인하기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러면 이때 화가 난 건 아니면 언제 무슨 문제가 생긴 걸까? 12시 20분경에도 신발을 신고 다니는 피해자를 보고 나서도요. 한정석은 어떠한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화를 낸다요? 아니요. 그냥 발만 둥둥 구르며 누워서 그냥 이야기만 주고받고 있었죠. 이게 분명 12시 20분입니다. 자, 이렇게 영상을 저희는 계속적으로 한 번씩 더 확인을 해봤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화를 낸다는 걸까가 되게 궁금했죠. 분명 판결문에 적혀있는 내용에서는 12시 17분 이후부터 화를 냈다라는 모습이 있지만 사실 보기는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폭행이 시작됐다라고 얘기하는 건 12시 48분이었는데요. 그 사이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시 21분경입니다. 한정석은 피해자를 끌어안고 머리를 쓰다듬으며 무언가를 얘기하는 듯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어떠한 문제도 있다라는 생각은 사실 들지 않았죠. 그리고 사실 이 모습을 그냥 사장이 직원을 되게 아끼는 건가? 형동생 같은 느낌인 건가? 이렇게까지 생각을 해보고 있었습니다. 화가 났다, 격분했다의 모습은 전혀 볼 수 없는 모습. 아마 여기까지는 대부분 동의하실 겁니다. 12시 27분경입니다. 사건 발생 약 20분 전이었죠. 똑같은 모습인데 전 좀 유독 눈에 띄었던 건 무언가 피해자께서 우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힘든 이야기를 해서인 건진 모르겠지만 그걸 다독이는 모습일 수도 있다라고까지도 생각을 해보면서 이 영상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죠. 소리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냥 직원이 힘든 이야기,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서로 하면서 마치 형동생처럼 이야기를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라고 100번 1000번 양보를 하면서 지켜보고 있었죠. 분명 말씀드리지만 폭행의 모습이 시작되기 20분 전의 모습입니다. 어디에도 화를 냈다라는 건 보기가 힘들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12시 48분 영상 한번 자세히 봐주십시오. 한정석이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눕힙니다. 물론 친하면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다라는 부분을 100번 1000번 양보하고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누워있는 한정석 옆에 고인은 가만히 앉아있었죠. 하지만 또다시 눕힙니다. 목을 조르는 듯한 행동, 그렇게 강하게는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때까지는 말이죠. 그런데 이 다음 행동이 무언가 이상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주고받고 났던 한정석. 얼마 뒤 목을 걸고 있던 걸 풀고 일어나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그때 손이 이상한 곳을 향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끌어안고 그 뒤에 갑자기 일어나면서 이상한 행동을 했다라는 부분, 저는 여기까지도 한 번 더 너무 친해서 그런가 라는 생각으로 정말 이해가 안 가지만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12시 48분 그때부터 무언가 이상한 행동이 계속적으로 시작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친한 남자들 사이에서 그냥 하는 행동일까? 하지만 한 가지는 또 확실해졌습니다. 화가 났다, 격분시킬 만한 행동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때까지도 화를 낼 이유는 없었다는 거죠. 한정석의 거짓말입니다. 하지만 왜 재판부는 그걸 인정했던 걸까라는 게 참 의아했죠. 그리고 새벽 1시 21분입니다. 이때부터 한정석은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판결문에는 1시 24분경
굉장히 강한 폭력을 시작했다라는 내용들이 적혀 있는데요. 그러 딱 약 2, 3분 전의 모습입니다. 이상할 정도로 피해자 옆에 바짝 붙어 앉아, 사실 스킨십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진 모르겠지만 무슨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거든요. 앞에서 보신 것처럼 화낼 이유는 없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먹고 있던 술 같은 걸 붓기 시작합니다. 고인은 깜짝 놀라 청소를 하기 시작하죠. 근데 한정석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치우려는 피해자, 그걸 지켜보고 있는 한정석이 어디론가로 향합니다. 어린이센터 창문 쪽입니다. 그리고 거기 걸려있는 것들을 뜯어내기 시작합니다. 무언가 화가 난 겁니다. 왜요? 이유를 모릅니다. 그 폭력적인 행동은 계속적으로 이어집니다. 바지를 축혀 올리는 모습을 한번 취한 뒤 계속 피해자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는데요. 피해자는 치우고만 있습니다. 분에 안 풀렸는지 또 무언가를 잡아 뜯기 시작하죠. 말 그대로 난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런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던 한정석은 피해자의 옆에 가만히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저희는 분명 판결문에 적혀있는 그 격분 사유에 대해서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바로 범행 동기에 대한 문제였죠. 근데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음성이 들어가 있지 않아서 상황만 놓고 봤을 때 이 둘 사이에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그때부터 서서히 화가 났고 그 행동을 이었다라고 보기에는 좀 뭔가 매치가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도리어 저한테는 그냥 자기 혼자 무언가가 화가 나서 이상한 행동을 한다 라는 쪽에 더 가까운 모습이었죠. 근데 그 전에 있었던 행동들은 이상할 정도로 피해자에게 과도한 스킨십을 했고, 그리고 계속 목을 조르고 눕히는 행동을 반복했다라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아까 분명히 보았습니다. 판결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계속 껴안는 행동, 그 이야기가 나오죠. 그걸 반복하자 한정석이 격분했다라는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거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1시 41분경입니다. 한정석은 청소기를 들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계속 치우고 있었거든요. 그 사이 시간에요. 근데 청소기를 갑자기 분리하고 그 안에 쓰레기를 던지고 이상한 행동을 시작합니다. 한정석의 폭력적인 행동이었죠. 분명 우리가 볼 수 있는 모습은 피해자는 달라고 하는 모습입니다. 그거 저 주세요 라는 느낌이 분명히 드실 겁니다. 하지만 한정석은 그걸 계속 막고 있었죠. 이렇게 껴안는 모습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적혀있던 내용, 껴안는 행동을 하니까 격분했다. 저 껴안는 행동인가요? 물론 결과론적으로 보면 껴안는 행동이라고 얘기해도 됩니다. 그런데 저 행동이 마치 뭔가 이상한 쪽으로 갔던 게 아니라 직원으로서, 동생으로서 현장을 좀 청소해야 되니까, 너무 더러워졌으니까 그걸 주세요, 저 주세요 라는 행동의 제스처입니다. 전 정말 여러 번 쳐다봤습니다. 저게 진짜 다른 문제인 건가? 껴안다요. 결과론적으로는 껴안다지만 그건 정말 한정석의 기준으로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피해자는 껴안는 행동을 했다는 게 아니라 정확히 표현하면 청소기를 달라는 행동을 했던 것 뿐이었죠. 자, 그러면 그 다음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청소기를 모두 분리해버린 한정석, 다 집어 던집니다. 발로 차는 모습까지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왜 그런진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뭐가 그렇게 짜증이 나고 화가 난 건지 도무지 그 포인트를 잡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자, 그런데요, 그 다음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타겟은 이제 피해자였죠. 이젠 심할 정도로 공격을 가합니다. 피해자가 너무 숨에 차니까 그걸 막으려고 하면 더 힘을 주면서 계속 이런 행동들을 반복합니다. 모두 보여드릴 수 없는 점 조금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로부터 2분 뒤였습니다. 여러분, 한정석의 표정을 자세히 봐주십시오.
웃고 있습니다. 격분했다고요? 화가 났다고요? 아니요. 한정석이 화가 났다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자기 혼자 그랬고, 그리고 오히려 피해자에게는 웃으면서 주변에 대한 공격을 하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피해자에게 그런 행동을 하기 시작했던 거였죠. 그로부터 1분 뒤입니다. 이젠 그 정도가 심할 정도입니다. 상대방을 제압하려고 하는 행동이었죠. 피해자는 고통스러워합니다. 결국 피해자는 힘이 다 빠진 상태로 그렇게 누워있었고, 한정석은 어디론가로 또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 또다시 공격을 하기 시작을 하게 되죠. 반복이었습니다. 정도는 점점 심해졌죠. 자, 그러면 이제 한 번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에서 이상할 정도로 과한 스킨십을 했다, 성기를 만지는 행동까지 서스름없이 했습니다. 100번 1000번 양보해서 거기까지는 뭐 둘의 트러블이 크게 있지 않은 상황이었으니 그때 당시만 해도 그냥 형동생에 대한 관계일까라고 양보를 하고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여기는 어떤 이유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격분했습니다. 격분을 하고 나서 공격을 가하기 시작을 한 상황이었죠. 1시 57분입니다. 그 끔찍한 사건이 발생되기 불과 7분 전입니다. 이 전의 장면은 너무나도 과격해 보여드리지 못하는 점 죄송합니다. 피해자를 계속 끌고 다닙니다. 그리고 무릎으로 아예 제어를 못하게, 어떤 행동도 못하게 완벽 제압을 하고 꽉 누르고 있는 상태였죠. 근데 이때 그 손이 이상합니다.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 쪽을 내려서 만지고 들어 확인하는 모습이 갑자기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만지는 듯한 느낌도 볼 수 있었죠. 정말 여기서부터 의아했습니다. 앞쪽까지는 100번 1000번 양보해서 이게 친해서 그런 건가? 라는 생각을 했지만 이땐 좀 얘기가 달랐죠. 이 사이에도 둘이 함께 이상할 정도로 그 한정석이 따라가는 듯한 모습도 있었습니다. 어딜요? 화장실을요. 그 안에서 있었던 일들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죠. 한정석은 왜 이런 행동을 하게 된 걸까요? 그리고 분명 말씀드립니다. 엎드린 자세로 완벽히 제압을 한 후 저 행동을 한 겁니다. 친해서요? 아니요. 제압을 하고 했다. 사실 성별이 바뀌었다면 준강간 혐의입니다. 좀 덜한다면 추행 혐의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 공격을 심할 정도로 합니다. 이젠 구타까지 시작을 하죠. 바로 그 사건의 막대기입니다. 아이들이 들고 체육 활동을 할 때 뛰어넘는 그 70cm짜리 막대기를 여러 개를 가지고 와서 피해자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요, 저는 이 영상을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너무 잔혹하고 끔찍하기 때문입니다. 피해자의 바지를 벗깁니다. 양말까지 전부 벗깁니다. 밑에서 그걸 보고 있습니다. 앉아서요. 그리고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진짜 심할 정도로 가격합니다. 계속해서 때렸다는 거죠. 근데 그 때리는 모습에 거의 살이 터지기 직전? 터졌다고 보기 직전까지 부풀어 오는 모습, 그래도 계속 때립니다. 그리고 그 직후 그 엽기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데, 많은 분들이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느냐, 그게 가능하냐라는 얘기들도 많이 하셨습니다. 전 영상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외부에 힘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발을 썩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피해자는 70cm 막대기가 거의 다 몸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심장까지 찔렀다 라고 판결문에는 적혀 있었죠. 하지만 피해자는 그래도 살아있는 상태일 확률이 높았습니다. 그때라도 병원에 갔으면 다행일 수도, 혹시라도 생존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결국 그렇게 시간은 계속 지나게 됩니다. 의식을 잃은 피해자, 그 옆에서요, 그 모습 보면서 태연하게 앉기도 하고요, 보기도 하고요, 아무렇지 않게 있습니다. 의식을 잃은 피해자, 겉옷을 벗더니 갑자기 발로 찹니다. 엎드려 있던 피해자를 돌려놨지요. 그러더니 막대기를 들고 다시 때리기 시작합니다. 이런 사실 어디도 적혀있지 않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석, 피해자 왜 공격했나요?
모릅니다. 격분해서, 피해자가 깨어나서, 피해자 때문에 맞나요? 아니요. 저는 아무리 돌이켜봐도 피해자의 탓으로 보이는 건 없었습니다. 혼자 격분했던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왜 이상할 정도로 스킨십에 대한 부분, 그리고 왜 그런 이상한 행동을 했을까요? 그리고 때리는 부분, 왜 그런 끔찍한 행동을 했을까? 사실 다른 쪽에 대한 생각이 더 많이 드는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성도착증 환자들의 모습이었죠.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 유가족은 몰랐습니다. 알 수가 없지요. 저희도요, 언론사도요, 방송사도요,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자료가 없으니 말이죠. 경찰 단계에서 유가족 측은 CCTV를 보겠다라고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그걸 보고 싶다, 알아내야 된다 라고 하셨는데 경찰은 그걸 말렸습니다. 아니요, 이거 보시면 트라우마가 생길 것 같다, 안 보시는 게 나을 것 같다. 유가족은 그걸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거의 3년이 지나서야 무언가 내용이 다르다라는 사실을 이제서야 한 것이죠. 경찰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도 없었습니다. 경찰에게 자료를 요구하면 검찰에 가서 얘기하세요. 검찰에 얘기하면 재판이 진행 중이니까, 재판부에 얘기하면 1심 끝나고, 항소심입니다. 항소심 끝나고, 그 다음이요, 대법원이죠. 확정 판결 끝나야 됩니다. 못 봤습니다. 그냥 믿고 기다려야만 하는 것이죠. 저는 감히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이 CCTV를 1심 단계나 혹은 경찰 단계, 검찰 단계에서라도 유가족 측이 확보를 하고 뭔가 이상하다라는 사실, 공소장에 적혀있는 내용과 좀 뭔가 다른 것 같다라고 했다면 그 주장을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모든 탓을 피해자 탓만 하고 있었던 한정석의 이야기를 믿어주는 게 아니라 이거 어쩌면 다른 부분, 아무리 못해도 성도착증 환자의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수사나 혹은 그거에 대한 검사를 해봐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어느 정도의 추측은 해볼 수 있었으니 말이죠. 하지만 이 모든 사실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모든 단계는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제 와서 하는 얘기죠. 그 누구도 모른 채 말입니다. 우리에게 알려졌던 사실은 공격에 대한 이야기들 그 글이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엄청나게 많은 끔찍한 그런 고통을 받고 있었죠. 그걸 이제서야 보게 된 겁니다. 어쩌면 유가족 입장을 2번 죽이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 정도입니다. 유가족을 2번 죽였다. 그 이유가 한 번 더 있습니다. 그 뒤에 대한 문제였죠. 2시 29분경 한정석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한정석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첫 통화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어떤 변태 새끼가 와서 엄청 때린다, 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변태 새끼가 와서 때린다, 이거 분명히 한정석이 자기 입으로 직접 얘기한 겁니다. 이때요, 피해자를 때리고 있으면서 한 말입니다. 이거 자기 얘기죠. 한정석 얘기입니다. 그걸 인식하고 있었다면 저는 여기서 확정을 내렸죠. 아, 얘 알고 있다, 일부러 그런 거다. 판결문에는 폭력행위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라고만 적혀 있었지만 저는 이게 폭력행위 및 성도착증, 성범죄의 혐의도 분명히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경찰 앞에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들어와서 행패를 부렸는데 그 사람이 도망갔고 피해자는 내 직원인데 술에 취해 자고 있어요 라는 이야기만을 남겼죠. 처음에 경찰은 사건이 공론화되기 시작하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기들이 들어갔을 때 피해자가 나체인지, 말 그대로 밑에 바지가 없는지는 알 수가 없었다. 패딩 같은 게 덮여 있어서 그냥 말만 듣고 술에 취한 사람인가 보다. 그리고 뭔가 사건 현장 같은 느낌이 나지 않아서 그 뒤에 그냥 나갔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만 했죠. 그런데 CCTV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패딩이요, 옆에 보이시나요? 경찰이 들어올 때 패딩은 하체에 덮여있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는 하체가 없는 상태로 상의만 옷을 입고 대자로 누워 계셨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에게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이 현장 정상적으로 보이시나요? 피해자 밑에 쪽에 있는 청소기 구부러져 있습니다. 청소기는 다 분해되어 있죠. 각종 쓰레기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한정석이 막 떨궈놨던 장식들도 난리가 나 있는 상태지요.
얼핏 보더라도 보통 정상적인 곳은 아니다라는 느낌입니다. 행패를 부려서 싸웠다. 그럼 경찰이 해볼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행패를 부려서 싸우고 있었는데 술 취한 직원이 나체의 상태로 그냥 누워만 있었다. 이 말을 듣고 그냥 지나가는 게 과연 맞을까요? CCTV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였으면 피해자는 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말만 듣고 그냥 지나가 버렸죠.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 아까 사진을 하나 보았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의식을 잃은 피해자 발로 차서 앞으로 돌려놓고 또다시 때렸습니다. 이거 상처 남아 있습니다. 경찰 그거 봤을 겁니다. 아니면 대충 봤거나 얼핏 봤거나, 그게 아니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 경찰은 사건을 은폐하고 축소하려고 했습니다. 알기가 어려웠다. 그리고 사건을 그냥 넘겨 송치시켰죠. 모든 사람들이 이 끔찍한 가해 행위에 대해 집중하고 있을 때 경찰은 그렇게 유유히 빠져나가려고 했습니다. 어쩌면 그때 살릴 수도 있었는데 말이죠. 그런 골든타임은 또다시 지나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가족을 2번 죽이는 그 행동이었죠. 저는 사실 이 영상들을 받았을 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과거에 이 사건을 진행할 때 제가 알고 있었던 내용들보다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축소되어 있고 정리되어 있다는 느낌이었죠. 너무나도 가해자인 한정석의 입장에서만 내용들이 적혀있다. 그 진술대로만 적혀있다라는 느낌이었습니다. 제 억측일까요? 제가 피해자를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까요? 여러분에게 공정한 이야기를 기다리고 싶어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분명 한정석은 알고 있었습니다. 스스로 경찰에 신고를 할 때 변태 새끼가 와서 때렸다라는 말을 분명 했습니다. 그 당시에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리고 있으면서 한 말이었죠. 그걸 자기가 알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이상할 정도로 피해자에게 스킨십을 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당시에도 성기를 만지는 행동, 계속해서 제압을 하려고 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행동에서 완벽히 제압 후 이상할 정도로 엉덩이를 만지고 보고 계속 주물렀던 그 모습까지, 이 모든 게 이어지면 사실 그의 범행 목적은 다른 쪽이 하나 있지 않았을까라는 의혹이 드는 대목이죠. 하지만 재판은 끝났습니다. 아니, 살인으로 이미 재판 끝났고 형량 25년 나왔는데 뭐 이런 얘기하는 게 뭐가 달라지겠어?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죠. 판결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선례가 되고 판례가 되고, 그리고 만약 가해자가 언젠가 가석방 심사를 받게 된다면 그때 당시 기록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 끔찍한 행동들이 제대로 적혀있지 않게 되면, 만약 이 범행의 진짜 목적이 성도착증과 연관이 있었다, 그리고 이런 행동을 했다 라는 것과 지금 적혀있는 판결문처럼 마치 피해자와 가해자가 술에 취해 피해자가 어떤 행동을 한 것 때문에 그 행동 때문에 화가 나서 이런 행동을 했다 라는 느낌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게 입증됐다면 25년으로 과연 끝났을까요? 저는 이런 부분들이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드리면서도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죠. 아니, 너가 예전에 진행했던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같은 경우에는 CCTV를 미리 입수했잖아 너도,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함께 목격자를 찾아 1심에서 2심으로 넘어갈 때 모든 걸 바꿨죠. 맞습니다. 그때 당시에는요, 변호사분과 함께 해서 민사소송을 청구하면서 자료를 가지고 오게 됐던 거였죠. 피해자는 경찰과 검찰이 모든 걸 해주기 때문에 굳이 변호사를 선임할 이유가 없다. 대한민국 법입니다. 맞습니다. 틀린 얘기가 아니죠. 그 사건과 관련해서는 해주니까 말이죠. 하지만 그때 당시엔 그렇게 진행을 해서 자료를 받을 수가 있었던 것. 하지만 이런 경우는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기다렸기 때문이죠. 그 경찰이 잘못한 부분들에 대한 것, 이런 문제를 가지고 국가에 배상 신청을 하며 소송이 들어가자 드디어 자료를 확보할 수 있게 된 그 시점은 대법원 판결이 끝나고 나서입니다. 참 이해가 가진 않습니다. 법은 공정해야 합니다. 근데 가끔씩은 그런 생각이 들죠. 누구의 편일까? 피해자나 유가족이 자료를 요청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경찰은 검찰에다, 검찰은 재판부에, 재판부는 재판이 끝나고, 이런 이야기들은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물론 무언가 잘못될 수도 있어서 라는 말을 합니다.
괜히 자료 같은 걸 봤다가 그게 수사에 방해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각 기관들마다 하는 이야기이긴 하죠. 그렇다면 더더욱이 완벽하게 보장하고 지켜줘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을 믿고 기다렸다가 나중에 왔던 게 이런 모습이라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속았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을까요?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보여드렸던 일부분, 사실 모든 내용들을 다 보여드릴 수는 없습니다. 너무나도 끔찍하고 잔혹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봤을 때 저는 어떤 것도 일부러 짜깁기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객관적으로 보기 위해 중립적으로 바라보면서 내용들을 살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마지막 그에게는 성범죄 혐의가 분명 있었다라는 결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일반 살인사건, 형량은 25년이었죠. 여러분들의 생각을 함께 듣고 싶습니다. 한정석은 반성 없이 지금도 영치금을 받아가며 그렇게 교도소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냥 운이 없었다. 술 취해서 그냥 재수가 없었던 거다. 아니요. 한정석은 저는 감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입으로 얘기했죠. 피해자를 때리면서 변태 새끼가 와서 때리고 있다. 그게 너라는 사람이라는 것. 본인이 한 얘기니까 본인의 말 다시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도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죄송하기도 합니다. 거의 3년의 시간이 지나서야 그때의 사건의 영상을 보고 무언가 잘못됐구나를 느낀 이 상황 말이죠. 여러분의 많은 의견 댓글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뒷이야기에서 한 가지 이야기를 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뒷이야기입니다. 사실 예전에 이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기억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다시 어떻게 안 될까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성범죄 혐의만 가지고는 다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범행 목적이 성범죄였다. 살인이 결합된 거랑 따로 하는 거랑도 문제가 있고요. 이게 또 시간이 너무 지났어요. 그래서 이게 안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너무 지났으니까. 네, 어쨌든 그런 문제인 거고요. 또 하나는 이런 사건들이 또 있었어요. 제 영상을 예전 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당진자매 살인 사건이에요. 당진자매 살인 사건인데 저희가 그 사건을 많이 했죠. 왜냐면 그 자매의 아버님, 유가족이시죠. 아버님과도 계속 연락을 했고 근데 아버님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아버님이 저희에게 꼭 한번 만나서 얘기를 하고 싶다. 그래서 만나는 날짜를 잡았어요. 저희는 사실 그 아버님이 뭐라고 그때 처음 말씀하셨냐면 경찰이랑 검찰이 이상하게 했다. 내용 안 맞는다. 자꾸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 설마 했어요. 그래도 어찌되었든 아버님이시다 보니까 그 생각을 들어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제가 이제 그분도 모셨었어요. 그날이 언제였냐면 이은혜 조연수 그 전 제보자 있죠. 그날 같은 날에 모셨어요. 전 제보자 그 전 여자친구 그분 먼저 촬영하고 그 뒤에 아버님을 촬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2개를 했던 건데 아버님 말씀 쭉 들었어요. 이제 인터뷰하면서 안 맞아요. 진짜 공소사실하고 그러니까 경찰 검찰이 얘기했던 거랑 달라요. 뭐냐면 결론은 똑같아요. 자매가 살해를 당했는데 하나는 살인, 하나는 이제 강도살인 이런 혐의예요. 결론은 똑같아요. 결론은 바뀐 게 아니에요. 맞아요. 무기징역이에요. 맞는데 중간 과정이 안 맞아요. 그때 당시에 범인이 집을 어떻게 들어갔냐라는 거기에 밖에 있는 쇠창살을 이렇게 막 뜯어가지고 이렇게 밀어서 그 안으로 침입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아버님이 그게 아니래요. 거기 현장에 보면 그런 증거가 없대요. 막 현장 사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진짜 맞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영상도 있습니다. 저희 라이브에서도 시청자분 중에 보신 분들 계세요. 제가 현장에 갔어요. 그 여러분하고 실제 라이브 때도 제가 보면서 했어요. 같이 봐달라고. 뜯은 흔적이 없어요. 아예 없어요. 걔는 침입 경로가 그게 아니에요. 침입 경로가 그걸 뜯어서 안으로 들어와서 기다린 게 아니었었어요. 좀 찾아내야죠. 그게 뭐가 달라지냐고요? 계획일 수도 있잖아요. 더 치밀하게. 어떤 걸 더 준비하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냥 결론이 그냥 똑같으니까 그냥 그걸 끝내버린 거예요. 판결문이 잘못 써질 사건이에요. 근데 그런 경우들도 있었단 말이죠. 제가 이 사건도 딱 봤을 때 처음에 유가족 분께서 저한테 이런 거를 보내오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너무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최종 진단입니다. 이제 공황장애가 있으신데 이제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영상을 보니까 너무 말도 안 되니까. 그래서 저한테 얘기를 하실 때도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그냥 정리하지 마시고 편하게 그냥 보내주세요. 그래서 막게 보내주셨고, 제가 그래서 그 영상을 한번 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도 저를 더 걱정하시더라고요. 보실 때 좀 심호흡하시고 보시라고.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그걸 보고 내용도 다 저 정말 반복적으로 봤어요. 일부러 이게 제 생각이 잘못된 건가 싶어가지고. 판결문하고 너무 내용이 다르니까 이게 어떻게 저렇게 쓸 수 있지? 너무 한정석 중심으로 쓴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서요. 제가 정말 그게 제일 답답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그걸 한번 제 생각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씩 어떻게 바뀌었는지, 앞부분에서 한번 너무 친해서 그럴 수 있는 게 아닐까? 근데 이건 무슨 행동이지? 그 뒤에는 또 무슨 행동이지? 그리고 얘는 왜 처음에 신고 전화해서 경찰에다가 그런 말을 했지? 이런 게 딱 종합되니까 결론적으로 저는 이게 친해서라는 느낌이 아니었었어요. 다르다라는 느낌이었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린 겁니다. 저는 감히 얘기를 할게요. 이거 판결문 잘못 써줬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한정석은 지은 죄만큼 처벌을 못 받았어요. 제가 이걸 하면 뭐 한정석이든 한정석의 가족이든 누가 저를 고소할 수도 있죠. 하세요. 한번 해보세요. 네. 분명히 본인이 한 얘기대로 전한 거예요. 저 꼼꼼히만 영상 봤으면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고요. 근데 왜 그걸 그냥 지나가냐고요. 여러분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